안녕하세요, 채널콤입니다. 네, 오늘 얘기는 서울시의 지구단위계. 잠깐만, 왜? 한숨이 나와. 왜? 그러지 마. 나 요새 엄청 공격받고 있어. 지금 이거 너무 한숨 나오는 오래 살 거야. 내용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아. 아야, 좋은 의도야. 좋은 다 의도야? 잘 살겠다고 하는 짓이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말해야지. 전국에 재정비 하고 있는 팀들한테.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면 하여튼 내가 그 배경 얘기 좀 해줄게. 그래요. 아무튼 4월 19일이었을 거예요. 4월 19일에 이제 지구단위계 용적률 체계 개편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그때의 기자분들께 오픈했던 백브리핑 자료. 내가 이거를 했는데 이거 서울시 담당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양해를 얻었어. 오늘 방송 씻겠다? 그러니까 방송하려는데 내가 어디까지 오픈해도 되냐? 그랬더니 백브리핑 자료에 있는 내용까지는 된다. 라고 해서 오케이. 백브리핑 자료로 그러면은 방송 내가 한편 찍겠다. 거기서 조금 더. 찰컹찰컹. 그러니까 일단은 히스토리적인 내용은 그러니까 앞에 개선 내용 위주로 빨리 갈 거고 그래. 하고 히스토리적인 내용 뭐 뒷얘기들은 뒤에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고. 자, 지구단위 계획은 이제 뭐 도시관리 계획의 하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는 얘기냐 하면 보여줄게. 여기 지구단위 계획을 클릭해서 보자고. 자, 서울에 지금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데들이 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여기가 다 영향을 미치는 얘기인 거예요. 거기만 미치겠어. 지금 서울 왜 아, 빨간데? 난 모르겠고, 그건 모르겠고. 서울에서 쌓아 올린 거면 이제 경기도와 전국으로 퍼질 거 아니야. 자, 보면은 여기 역사도심, 뭐 용산, 여의도, 영등포, 뭐 육동, 강남. 하여튼 역세권이거나 중심지거나 이런 데들 중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아닌 데를 찾기가 쉽지 않다. 어려울 정도로 정말 핵심적인 지역들, 서울의 35%, 시가지의 35%인데 그 중에 다 핵심 지역적인 지역들에 해당하는 얘기다. 그래서 앞서 역세권성 사업이 되게 뜨거웠잖아. 나의 관점에서, 그 같이 추진했던 내일의 관점에서는 중요도로 따지면 얘가 더 크지? 얘가 10배는 높아. 그러니까. 파급도 그렇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다른 뭐 채널이나 아니면 어떤 전문가라고 하신다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뭐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에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예, 지구 단위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그 부지에 대한 투자나 아니면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용도주 체계를 개편해. 개편되는 내용 위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출발이 뭐냐면, 용적률을 완화하는 항목들이 되게 많아. 법에서. 개별적인 법에서. 되게 히스토리가 긴데, 현재를 놓고 보자면, 지금 내가 카운팅을 해보니까, 그런 법들에서 용적률 완화하는 항목들을 다 카운팅해보면, 69개. 69.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게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데, 그래서 일반 지역들은 다 그런 것들이 적용돼. 다른 건축법에 따라서 공개공지를 만든다. 그러면은 뭐 그냥 뭐 1.2배까지 완화가 되거든. 친환경 건축을 하면 1.15배까지 완화되고, 뭐 되게 많아 그런 것들이. 그치. 근데 문제는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인정 안 해줘. 다 그냥 해야 돼.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용도지역 용적률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일단 낮춰. 야, 얘가 용도지역 용적률이 800이야. 근데 일단 얘를 600으로 낮춰. 그래서 공개공지해? 그럼 700 줄게. 진흥형 건축물에? 그럼 800 줄게. 뺏었다가 주는 다시 거지. 주는. 뺏었다가 다시 주는 거야. 내가 일반 지역에서는 공개공지를 하면 800이 960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거 다 공개공지를 해봐야 800이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되게 불합리하다. 구역 내외의 형평성이 안 맞다. 해왔던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비판을 엄청 계속 맞아왔어. 근데 맞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개별 법에 있는 인센티브를 전면 확대한다. 이 세 개 원래 이것도 이제 됐었거든. 이것도 2020년에 4년 전에 들어왔던 거야. 그때 4년 전에 내가 처음에 이제 공개공지 이거 그때 넣었었거든. 그러면서 2년 있다가 친환경이 들어왔고 건축협정구역이 또 1년 있다가 들어오고 이게 바뀌어 왔는데 이제 전면 허용이다. 두 번째는 기준 용적률을 하향을 폐지하고 허용 용적률을 조례 대비 1.2배를 준다. 이게 큰 거지. 이게 진짜 큰 건데 진짜 크지. 이게 숫자로 봐서는 좀 모르니까 뒤에 이제 그림으로 보자고. 가령 이제 이거는 일반 주거 지역하고 나머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기준하고 허용이 같았어. 무슨 얘기냐면 그냥 기본적으로 인센티브를 자기 용도지역 용적률을 주는 거야. 이런 문제가 뭐냐? 인센티브를 줄 수가 없어. 법도가 없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웬만한 거 다 그냥 의무적으로 해. 해야 되는. 그리고 뭐 유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준주가 상업지역은 낮춘단 말이야. 낮춘다. 낮춰서 뺏었다가 주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운족이 용도지역 자체가 낮아진 거다 이거는. 이런 비판이 엄청 강했지. 비판할 만하지. 욕 먹을만해. 근데 또 어쩔 수 없는 것들이 또 막 불가피한 것도 있고. 그리고 막 히스토리적으로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어쨌든 뭐 변명밖에 안 된다고 느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 용적률,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용적률은 용도지역 용적률로 맞춘다. 원래 네가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는 용적률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져가. 그리고 허용은 정말 네가 가치 있는 거를 하면 더 줄게. 그래서 앞에 게 구역 밖하고 똑같이 줍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 이거는 우리는 구역 밖보다 더 줍니다. 이제 진정한 인센티브. 진정한 인센티브인 거지. 한 번 맞췄다가 아니라 그냥 똑같이 기준으로 맞춰놓고 이제 허용을 하는 체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연동되는 얘기가 이건 거지. 예전에는 낮췄다가 주는 거니까 그치. 웬만하면 줬어. 그리고 무조건 갈 수 있게 좀 만들어줬어. 근데 이제는 야 가치가 없으면 안 주는 게 당연한 거고 정말 가치가 있는 걸 해야만 주는 거야. 그럼 가치가 있는 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구단위 계획이잖아. 지역마다 다르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해당 계획을 할 때 판단해야 돼. 계획가가 이 지역에 우리는 가령 여기 역사 보전이 중요해서 역사 보전 중심으로 가령을 하는 게 가장 최우선 가치다. 그거를 중심으로 계획을 짜서 그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해보면 우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냐고. 이 서울시 내에 좀 800개 가까이 되는 지구단위 계획을 그렇게 계획을 할 수 있느냐는 거지. 우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야. 그러니까 누가 뭐 괜찮은 계획 하나 했다 하면 다 그거 뺏겨서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는 계획을 잘 해야 돼. 나보고 이거를 막 만들어 달라고 했어. 이 인센티브 항목들을. 난 이거 왜 만들어요? 그거 판단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안 된대. 기준이 없으면 그 관리청, 지자체에서도 그러니까 계획을 하는 우리의 문제도 있지만 그걸 관리하는 관리청에서의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할 거야? 담당 공무원이 갖고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의 어떤 기준이 없다 보면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거든. 근데 반대로 나는 우려했던 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만 하지. 이것만 할 거거든.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가의 딜레마와 이거를 집행하는 행정청의 딜레마. 이 두 가지에 대한 문제가 다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공공성 중심성이 도시정책에 부합하고 공공성이 있어야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반대로 기존에 이제 이런 기존의 계획 항목들 인센티브 줬던 것들은 이제 뭐 기본적인 거라고 보는 거지. 의무화 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얘로 하면은 이제 인센티브 못 받는다. 그치. 얘는 그냥 기본 사항으로 들어가게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지금 전환을 할 거야. 근데 근데 이것도 좀 말이 많아. 이것도 구역 밖보다는 뭔가 좀 뭘 더 하는 건데 꼭 이렇게 가져가야 되냐.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구단위계 구역 전체에서 공통적인 얘기들이거든. 진짜 쉽지 않겠다. 기존의 인센티브 항목이 다 그냥 필수 조건이 돼버리면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 뭔가 진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진짜 어렵겠다. 현대차 살 때 느낌인데. 기본 옵션을 해놓고서 차가 올라가고 뭐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것들을 뭐 뽑아달라고 해서 만들긴 했는데 야 이게 진짜 쉽지 않았어. 진짜 내가 아는 모든 지식과 그래 보인다.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짜낸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해왔지만 중요하지만 또 법에 따른 상한 조준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을 발굴해 달라는 거야. 그렇지. 그 지금 네가 검토한 거는 서울 쪽에서의 조금 적용 가능한 거고 예를 들면 경기나 지자체 가면은 다 저 인센티브나 내용들이 완전 천차만별이 되겠네. 하지만 서울 거 내기겠지. 근데 이게 항목을 도출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항목 안에서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도 더 어려울 것 같아. 아니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시 수준으로 갈 거야. 그래서 계획에서 부처와 제발 계획가들이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저거를 나중에 결정을 하고 확정을 쳐서 인센티브를 하는 거는 위원회에서 하는 거야? 그렇지. 왜? 야 이거는 내가 진짜 이거를 설명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듣기도 어렵고. 아니 전문가도 어려워. 쉽게 쉽게 얘기해봐. 쉽게 딱 한마디로. 쉽게 얘기 못해. 한마디로 해봐. 얘만 5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잖아. 원래는 일반 주거였는데 뭐 준주거로 상향을 했어. 어제. 오늘 준주거에서 또 인센티브를 달래. 어떻게 봐야 돼 얘를?
그러니까 너는 원래 일반 상업 일반 주거였잖아. 우리 한번 인센티브를 줬는데 왜 또 달라 그래? 아니 근데 이 입장에서는 야 그건 어제 얘기고 오늘은 또 바뀌었잖아 날이. 또 새로운 계획이 있어서 내가 민간인자 또 지단 민간인자 했어. 나는 원래 준주거였어. 난 어제 준주거 됐으니까 난 어제부터 난 준주거야. 오늘은 준주거에 맞는 대우를 해줘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시점을 끊어야 돼. 어떤 시점 이전에 준주거 상향이 됐으면 걔는 원래 준주거로 보는 거고 그 이후에 됐으면 얘는 일반 주거였는데 준주거로 상향된 애로 봐야 되는 거지. 그 시점이 뭐냐는 거야. 그 시점을 지금까지는 두 개로 나눠서 운영을 해왔어. 기준하고 허용 종류는 91년 그리고 상한은 2000년. 다들 이 얘기 딱 들으면 왜?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지? 왜 그렇게 됐냐면 91년에 도시설계지구가 법제화되면서 이때부터 용도지역 상향과 연계된 도시설계를 했거든. 그러니까 91년이 출발점인 거야. 그래서 그거 91년이 원래는 기준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근데 2000년에 법이 개정된 거야. 상한은 법의 얘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법률에 대한 거는 또 2000년을 기준으로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된 거지. 그럼 다들 야 이거 맞춰야겠네. 여기까지 얘기하면 맞춰야겠네. 아예 맞추죠.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맞추십니다. 법 기준으로. 라고 하면 여기까지 다 동의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해. 왜냐면 이 기준을 만든 게 2003년이거든.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동의. 동의.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그게 어딘데? 혜택을 보는 건 얘야. 91년에서 2000년 사이에 상향된 애들.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데 거기가 어딘데? 라고 보면은 얘네들이거든. 물량이 422만 제곱킬로미터. 어마어마한 물량인 거지. 얘네들이 다 준주거나 상업지역들이야. 서울시에서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용적률이 300이 400이 돼. 그 다음에 300이 800이 돼. 아무 인센티브 없이 그냥 올려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다들 여기서부터 이제 안 되겠네. 잠깐만요. 잠깐만 들을게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어. 그랬는데 그때 이번에 근데 전향적이었던 부분은 봤더니 그러게 어디냐를 봤더니 다 서북, 서남, 동북인 거야.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나트랬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야 그럼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번에는 가자라고 한 거지. 그래서 소남권 대개조하고 그렇지 강북 대개조를 저기서 발표한 이 시점에 용도지역도 다 올려주겠다 막 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거기서 넣었었어야 되는. 그래서 이번 전형적으로 이제 접근을 했어. 균형 발전이면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중요한. 지금이 좋은 시기야. 부동산 침체기 때 도시계획하기 좋다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까지 해서 결과 정리하면은 앞으로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 용적률은 용도지역 용적률이다. 원래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다 주겠다. 다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그 제도에서 공통적인 거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하는 거, 그다음에 기본적인 거 뭐 건축환경선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행하자. 근데 이거 특별히 뭐 민간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야. 기존에 하던 거니까. 그리고 네가 이제 뭐 정책과 부합하는 정말 가치 있는 무언가를 한다면 더 준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 인센티브를 1.1배 더 준다. 그리고 상한율은 기존에 이제 기부 체납 위주에서 다른 개별법에 따라 허용되는 것들을 전면 허용하겠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 차별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체계를 통합해 나가겠다라는 게. 그래서 이거 언제 할 건데?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거 됐어 이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그럼 추진하고 있는 지구 단위 계획 하고 있는 데들도 다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일단은 대상은 관리형 지구 단위 계획이야. 그러니까 사업형, 그러니까 뭐 정비사업, 사전형사, 청년주택 이런 것들은 다 해당 기준에서 받을 지역으로 다시 결정해야 돼. 다시 해야 돼? 그리고 기준하고 허용을 바꾸는 건 조례 개정 사항이야. 이게 허용을 바꾸는 게 조례 개정 사항이야. 조례 개정 하고 있는 거야? 조례 개정이 한 하반기에는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뭐 계획 수립하는데도 시간이 걸리니까 어쨌든 뭐 당장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는 관리형 이게 다 좋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빠지는 거면 기존에 계획하던 데들한테는 미적용할 수 있지. 경과 부정을 해가지고. 그렇지. 근데 좋아지는 거니까 다들 하려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계획하고 있던 모든 사업을 올스톱하고 다시 수립해야 돼. 다시 다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엄청 욕을 먹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제도 개선 얘기를 하고 좀 뒷얘기를 좀 하자. 그래.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출발했던 게 2016년에 서울시에서 지구 단위계 수립 기준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어. 그래서 거의 한 10개 회사가 붙어가지고 4년을 했어. 이걸 하는데 이 안은
이미 6년대에 다 나왔어. 음. 왜 그랬냐면 나는 솔직히 기존의 체계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 동의하지 못하는 말은 아니다. 또 합리적이다. 오히려 이게 너무 급진적이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절실하게 느꼈던 건 뭐냐면 지구단위 계획을 가령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러 가잖아. 그럼 이제 시초로 지구단위 계획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이라 이런 제도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좋아져요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 온통 규제고 온통 뭐 제한하는 거밖에 없고. 맞아. 지구단위 계획은 규제라는 인식이 강해. 그리고 인센티브로 하는 게 기본 체납했을 때만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냥 기본 주민들이 기본 체납하지 못 봤어. 기본 피치에서. 그러니까 좋아지는 건 용도지가 상향밖에 없는데 상향했을 때만 좋아지는데 그것도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야. 가서 뭐 지역 환경이 좋아지고 계획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막 이렇게 좋은 얘기 떠들면 주민들이 그거 개나 주라 그러지. 됐고 나한테 줄 수 있는 건 뭐야? 우리 집 땅값 얼마 올라 그래서 그게 제일 떨어질걸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개발 시대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왜냐면 다 계속 몰려오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 저성장 저개발 시대에는 야 이렇게 하다가 돌 맞겠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도태되겠다. 중시 계획이, 주단위 계획이. 내가 이걸 하면서 계속 얘기 들었던 게, 야, 니네 앞으로 이렇게 가면, 야, 서울시의 지구단위 계획 다 이제시켜버릴 거야. 없애버릴 거야. 라는 거였어.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와, 이거 엄청난 위기감인 거야. 그래서, 가자. 우리도 정말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그래서 계획적 관리를 유도하는 제도로 전환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같은 저개발 시대에, 이렇게 해봐야 개발되는 게 얼마나 되겠냐. 그게 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건 개발되는 그 몇몇 개의 국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관리하면 되는 거지. 이게 정말 도시 전반에 큰 영향을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고 막 도로가 막히고 막 이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지. 계획적인 것들도 절대 동의하는데 이렇게 바뀌면서 나는 좀 서울시 그 지구단위 원품 내역으로 줘야 될 것 같아. 그러잖아. 지금 사실 지구단위 원품 내역에서 서울시 발주가 한 20-30% 금액으로 발주하고 있잖아. 아니야, 조금 올라갔다가 50% 정도까지 올라. 서울시? 아니 근데 일단 그걸 떠나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단위 계획이 규제라고 하니까 지구단위 계획 안 해. 올해 서울시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로 심리재정 발주 예산 내려갔던 게 4개인가 밖에 안 돼. 확 줄었어.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할 이유가 없. 이렇게 되면 앞으로 서로 지구단위 계획 하겠다는 그래. 거거든. 아니 돈이 돼야지. 그러니까. 금액이 적정하게 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이거 구청 입장에서 보면 돈을 들여서도 발주하겠지. 좋아지니까. 그래서 뭐 어떤 내 기대로는 하반기 내년도에 일감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업계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계획가가 계획을 잘 해야지. 그렇지. 대신에 우리의 숙제는 품질을 높여야 돼. 계획의 품질을. 고민을 많이 하고 품질을 높여야 돼. 어쨌든 4년 동안 그때 8년 전에 시작해서 4년 동안 개선안을 내서 4년 전에 한번 개선을 했는데 그때 이 내용들 다 빠지고 그냥 껍데기만 개정이 된 거야. 물론 그것도 좀 중요하긴 했지만 그래서 나는 이거 꼭 해야 된다. 이거 꼭 해야 된다. 계속 주장을 했어. 그래서 다시 이 내용으로 과업으로 다시 발주가 돼서 그걸 참여하게 돼서 그리고 이렇게 실현이 돼서 와 진짜 나 이거 발표하는 날 나는 진짜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 진짜 고생했다. 그래서 그날 막 내가 공생계에 막 글도 남기고 뭔가 이렇게 이게 그 뭐 격정에 막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었는데. 울컥하지. 새끼 한 명 난 거 같이. 아무튼 내 입장에서는 정말 좀 중요하고 큰 일이었어. 아무튼 이게 좀 좀 의도대로 잘 갔으면 좋겠어. 관련해가지고 질문사항 있으면 연락해야겠네. 또 항상 얘기하지만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또 느끼셨겠지만 저희 채널을 구독하셔야 됩니다. 네, 중요한 얘기들이 많아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